71살 폐업 공지서, 남은 시간 30일. 40년 지켜온 식당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 100달러, 임대료는 2,500달러. 이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단골이 미친 제안을 했습니다. 바닥만 바꾸세요. 따뜻하게. 망해가는 식당에 바닥 공사라니요? 정신 나간 소리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2주 후,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텅 빈 식당에 40분 대기줄. 매출 100달러에서 3,000달러로 폭등. 젊은이들이 사진 찍으러 몰려들고 방송국이 취재 요청했습니다. 폐업 식당이 포틀랜드 전설이 됐습니다. 바닥 하나로요? 맞습니다. 바닥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00년 한국 기술, 온돌이. 71살 할머니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30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 가르시아입니다. 올해 71살이고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멕시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지금 제 앞에는 부동산 중개인 명함이 놓여 있고 손에는 폐업 신고서가 들려 있거든요. 31살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이곳으로 건너왔습니다. 남편 호세와 함께 작은 트럭에서 타코를 팔기 시작한 게 40년 전이에요. 포틀랜드 사람들은 진짜 멕시코 음식을 잘 몰랐죠. 처음엔 하루에 타코 10개도 못 팔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고향 맛을 정직하게 전했고 조금씩 단골이 생겼습니다. 5년 후에는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2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저는 홀에서 손님을 맞았죠. 딸 마리아와 아들 카를로스가 학교 끝나면 달려와 접시를 나르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게 앞이 북적였어요. 지역 신문에도 몇 번 소개됐고 포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멕시코 식당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봉쇄령이 내려지고 식당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배달로 버텨보려 했지만 멕시코 음식은 막 만들어서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포장해서 배달하면 타코는 눅눅해지고 엔칠라다는 식었습니다. 손님들은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봉쇄가 풀린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외식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처럼 가족 단위로 식당을 찾는 손님은 드물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배달 앱을 선호했고 나이 든 단골들은 외출을 꺼렸습니다. 저희 식당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잊혀져 갔어요. 지난 석 달간 하루 평균 매출이 100달러도 안 됩니다. 임대료는 월 2,500달러, 식재료비와 전기세, 가스비를 합치면 한 달에 5,000달러는 필요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석 달 안에 파산이에요. 오늘 아침장을 보러 갔다가 식재료 가격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보카도 한 박스가 60달러예요. 작년만 해도 45달러였는데 말이죠. 토마토, 고추, 고수도 다 올랐어요.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남은 손님마저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텅 빈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24개 테이블 중 점심에 찬 건 5개뿐이었습니다. 저녁엔 더 적을 거예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식당 개업 첫날, 마리아와 카를로스의 졸업식, 남편 호세와 함께 웃던 순간들. 호세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만약 지금 상황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녁 6시가 되자 단골 손님 2팀만 들어왔습니다. 10시에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40년이었습니다. 절반은 행복했고 나머지는 고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서랍에서 부동산 중개인 명함을 꺼냈어요. 석 달 전 임대료 협상하러 왔던 사람이 건넨 거였습니다.
이 식당 자리가 재개발 예정이라며 권리금 받고 나갈 생각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죠. 그때는 화가 났어요. 40년 지킨 곳을 어떻게 돈 몇 푼에 포기하냐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적자를 보며 버티는 게 더 이상 용기가 아니라 고집이라는 걸 알아요. 자식들에게 빚까지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명함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전화는 내일로 미뤘습니다. 오늘 밤은 마지막으로 이 식당을 40년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왔어요. 새벽 내내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보통은 주방에서 식재료 준비하는 소리라도 들렸는데 오늘은 그것조차 귀찮았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저 구석 테이블은 딸 마리아가 숙제하던 자리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기 앉아서 공부했죠. 지금은 시애틀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지만 식당 상황을 솔직히 말한 적은 없어요. 창가 쪽 큰 테이블은 단골 할아버지들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오셔서 점심까지 수다 떨고 가셨죠. 멕시코, 이탈리아, 폴란드 출신 이민자들이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분들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사진을 바라봤어요. 식당 개업 첫날 찍은 겁니다. 31살의 제가 남편 호세와 함께 활짝 웃고 있었죠. 손에는 멕시코 국기를 들고 있었고 뒤로 빨간 간판이 보였습니다. 라카시타데 로즈, 로즈의 작은 집. 그때는 정말 작았어요. 테이블이 겨우 10개였으니까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이곳까지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고 사흘을 달려왔습니다. 남편 호세 주머니에 $500가 전부였지만 미국에 가면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했죠. 영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우리에겐 용기가 있었어요. 처음 1년 반은 멕시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5,000를 모아 중고 푸드트럭을 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타코를 만들어 공사장과 공장 앞을 돌아다녔죠. 하루에 50개 팔면 좋은 날이었습니다. 3년 후 드디어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계약금으로 $10,000를 내고 나니 통장에 $2,000만 남았습니다. 호세가 괜찮을까? 하고 물었을 때 저는 해봐야 알지라고 답했죠.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지만 그때는 젊었고 두렵지 않았어요. 식당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며 포틀랜드에서 제법 알려진 멕시코 식당이 됐죠. 20년 전쯤이 전성기였어요.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자리를 못 구했고 지역 신문에서 포틀랜드 최고의 멕시코 음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5,000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5년 전 남편 호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방에서 쓰러졌고 병원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 후로 혼자 식당을 꾸려야 했죠. 단골들도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어요. 2년 동안 버텨왔지만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부동산 중개인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스티브 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즈 가르시아입니다. 석 달 전에 명함 주신 분이요. 식당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번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4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달력을 펼쳤어요. 한 달 후로 마지막 영업일을 정했습니다. 단골들에게 보낼 공지 문구를 적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께 40년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 말일을 마지막으로.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공지문을 다 쓰지 못하고 그대로 뒀습니다. 점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신선한 고수, 토마토, 양파. 어차피 한 달 후면 다 쓸모없게 될 것들이었죠. 11시가 되자 손님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손님은 없었어요. 오후 2시쯤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씨 부부였어요. 3년 전부터 한 달에 2번씩 오는 한국인 단골이었죠.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카르니타스 타코 세트와 엔칠라다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내오며 인사를 건넸어요. 김씨 부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로즈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음 달 말일로 식당 문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너무 줄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요. 김씨 부부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문 닫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인데요. 부인분도 여기 음식이 멕시코시티보다 맛있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매출이 100달러도 안 되고 임대료와 재료비 감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죠. 김 씨가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식당 인테리어 바꿔볼 생각은 없으세요? 김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 식당 사진이었는데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좌석이 있었습니다. 낮은 테이블에 쿠션, 신발을 벗고 편하게 앉은 사람들. 이게 온돌 좌석이에요.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인데 바닥이 따뜻하거든요. 요즘 미국 젊은이들이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시애틀이랑 LA 한국 식당들이 대박 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71살에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리모델링 비용도 부담스럽고 손님들이 멕시코 음식을 바닥에 앉아 먹는 걸 좋아할지도 의문이었죠.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비용도 생각보다 안 들어요. 식당 한쪽 코너만 온돌 좌석으로 만들면 돼요. 온돌 설치하고 낮은 테이블이랑 쿠션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0에서 $1,200 정도 들 거예요. 빠른 계산을 했습니다. 식당 한쪽이 4평방미터쯤 되니 $1,200 정도면 가능한 거였어요. 생각보다 저렴했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71살이에요.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어요. 김 씨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로즈 씨, 제 시어머니가 75세에 스마트폰 배우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김 씨가 덧붙였죠. 이대로 문 닫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었고 폐업 공지도 내지 않았어요. 만약 $1,200로 할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볼게요. 김 씨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시공에 2주 걸리니까 지금 시작하면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김 씨 부부가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명함을 바라봤어요. 저녁 6시까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식당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미 잃을 게 없었습니다. 밤 10시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어요. 해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침 7시에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김 씨가 받았어요.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기뻐하며 오늘 오전에 시공업체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오전 10시, 김 씨가 박 씨라는 한국인 남자와 함께 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온돌 시공 전문가였어요. 박 씨는 식당을 둘러보더니 창가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좋겠어요. 채광도 좋고 공간도 적당해요. 줄자로 바닥을 재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재비랑 인건비, 테이블이랑 쿠션 전부 포함해서 $1,200면 됩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들었지만 감당할 만했어요.
공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주면 충분해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작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이면 끝나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박 씨는 설계도를 보여줬습니다. 온돌 바닥 구조, 전기 배선, 단열재 설치 순서가 자세했죠. 온돌이 뭔지 잘 모르시죠?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아래 열선을 깔아서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기세는 하루에 2달러 정도예요. 지금보다 저렴했습니다. 낮은 테이블과 쿠션도 전부 포함이라고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씨와 일꾼 2명이 기존 바닥재를 걷어냈어요. 오래된 리놀륨이 드러났죠. 그 위에 두꺼운 단열재를 깔았습니다. 이틀째, 단열재 위에 전기 열선을 설치했어요. 가느다란 전선이 거미줄처럼 바닥을 덮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물었어요. 온돌이 한국에서 언제부터 쓰인 거예요? 기원전부터 시작됐대요. 아궁이 열기를 바닥 아래로 통과시켜 방을 데웠죠. 2000년 넘은 기술이라니 놀라웠습니다. 사흘째, 열선 위에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평평하게 펴서 고르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마를 때까지 이틀을 기다렸죠. 그 사이 식당 영업은 계속했습니다. 손님들이 공사 현장을 보며 궁금해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드레째, 시멘트가 굳었습니다. 밝은 원목 마루를 깔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느낌의 베이지색이었죠. 한 장씩 맞춰가며 깔아나갔습니다. 마루를 다 깔고 나니 공간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아흐레째, 낮은 테이블 4개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원목 테이블이었어요. 쿠션도 함께 왔습니다. 진한 갈색 쿠션으로 등받이가 있어서 편해 보였죠. 열흘째, 박 씨가 온도 조절기를 벽에 설치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열이틀째 금요일, 공사가 끝났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온도, 전기 배선, 마루 상태 전부 확인했죠. 이제 사용하셔도 돼요. 온도는 섭씨 25도에서 30도 사이로 맞추세요. 신발을 벗고 쿠션에 앉아봤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등을 기대니 편했고 낮은 테이블도 적당했습니다. 김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어때요? 좋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좋아할지는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주말 동안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 씨 부인이 도와줬어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해시태그를 달았죠. 좋아요가 15개 정도 달렸습니다. 일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손님들 반응을 알 수 있을 겁니다. 71살의 새로운 도전, 성공할까요? 월요일 새벽 5시에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온돌 공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온도 조절기를 섭씨 27도로 맞췄습니다. 10분 지나자 바닥이 따뜻해졌어요. 적당한 온도였죠. 쿠션에 앉아보니 정말 아늑했습니다. 평소처럼 식재료를 준비했어요. 카르니타스 타코, 치킨 엔칠라다, 칠레 레에노. 오전 11시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중년 여성 둘이었어요. 온돌 공간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저기는 뭔가요? 새로 만든 좌석이에요. 바닥이 따뜻한 한국식 온돌입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앉아보겠다고 했어요. 신발을 벗고 앉자마자 놀랐습니다. 오, 진짜 따뜻하네요. 이거 정말 편한데요? 음식을 내오며 계속 신경 썼죠. 만족할까, 불편하진 않을까? 두 사람은 타코를 먹으며 계속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 너무 아늑해요. 집 같아요. 나갈 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커플이 온돌 좌석을 선택했어요. 앉자마자 감탄했죠. 우와, 진짜 따뜻해요. 이거 신기한데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인스타 감성이잖아. 오후 1시쯤 온돌 좌석 4테이블이 전부 찼습니다. 일반 테이블에도 손님이 있었지만 온돌 쪽이 더 인기였어요. 어떤 손님은 일반 테이블에 앉았다가 온돌 자리가 비자 옮겨 앉았습니다. 오후 3시 김씨 부부가 왔어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정말 좋다고 했어요. 온돌 좌석이 계속 만석이었고 손님들이 다들 사진 찍고 좋아했다고요. 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독특한 경험을 좋아하거든요. SNS에 올릴 만한 걸 찾아다니죠. 온돌은 미국에서 아직 흔하지 않으니까 신기해할 거예요. 저녁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6시부터 손님이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예약 전화가 3통 왔어요. 전에는 예약이 필요 없었는데 말이죠. 온돌 좌석 예약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몇 시에 오실 건가요? 7시요. 4명이요. 이틀 전만 해도 손님 없어서 폐업 걱정하던 식당이 지금은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예약한 4명이 왔어요.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인스타에서 봤다고 했어요. 온돌 좌석에 앉자마자 와, 대박이라는 말이 나왔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셀카도 찍고 공간도 찍고 음식도 찍었어요. 식사 내내 4명은 계속 웃고 떠들었습니다. 음식 맛도 좋다고 했지만 특히 이 공간이 너무 독특하다고 했어요. 한 명이 말했죠. 멕시코 음식을 이렇게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완전 힙하네요. 나가면서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식당 외관, 간판, 온돌 좌석 전부 찍었어요. 친구들한테 추천할게요. 밤 10시에 영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매출을 계산해 봤어요. $500였습니다. 지난 석 달 평균이 $100였으니 5배가 늘어난 거였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돌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하루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손님이 올까요? 아니면 오늘만 특별했던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화요일 아침 식당 문을 열자마자 예약 전화가 왔습니다. 점심 12시 반에 6명, 저녁 7시에 4명. 하루 사이에 2팀이나 예약했어요. 점심시간 전 젊은 여성 3명이 들어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다며 온돌 좌석을 찾았어요.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완전 대박이에요. 12시 전에 온돌 좌석이 만석이었어요. 예약한 직장인 6명이 왔을 때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온돌이 정확히 뭔가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설명했죠.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열이 올라오는 원리라고요. 전기 많이 안 먹어요? 하루 $2 정도예요. 효율적이에요. 식사하는 내내 6명은 온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 명은 집에도 설치하고 싶다고 했어요. 오후 2시쯤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포틀랜드 위클리 기자였어요. 최근 리모델링 했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온돌을 선택하셨나요? 한국 단골이 추천해줬어요.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어서 고민하던 중이었거든요. 반응은 어때요?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이틀 만에 매출이 3배 늘었어요. 기자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자에 실릴 거라고 했어요. 저녁에도 예약 손님이 왔고 예약 없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8시쯤엔 자리가 없어서 10분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3이나 됐습니다. 화요일 매출은 $800였습니다. 수요일도 비슷했고 목요일은 $1000, 금요일에는 $1200를 넘었어요.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김씨 부부가 왔어요.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엔 폐업 준비하던 식당이 지금은 예약이 밀린다고요. 김 씨가 웃었습니다. 다음 주 신문 기사 나오면 손님 더 많아질 거예요. 온라인 리뷰도 관리하세요. 요즘은 리뷰가 중요해요. 조언대로 손님들에게 리뷰 부탁을 시작했습니다. 계산할 때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만족하셨으면 온라인 리뷰 부탁드려요. 대부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예약 전화가 10통 넘게 왔어요. 다들 온돌 좌석을 원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대기줄이 생겼어요. 손님들이 30분씩 기다렸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포틀랜드 위클리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면에 큰 사진과 함께 실렸어요. 71세 할머니가 한국 온돌로 되살린 40년 전통 멕시코 식당.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잘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예약 문의, 인터뷰 요청, 다른 식당 주인들의 상담까지.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목요일 매출이 1,500달러를 넘었습니다. 한 달 전 하루 100달러도 못 벌던 식당이 이제는 15배를 버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이 추세면 한 달 수입이 45,000달러쯤 될 거였어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몇 명의 손님이 올까 기대하게 됐습니다. 71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매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신기함 때문에 온 손님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어났죠. 하루 평균 매출이 1,800달러에서 2,200달러 사이였습니다. 한 달이면 54,000달러에서 66,000달러 정도 벌었어요. 임대료 2,500달러, 식재료비 8,000달러, 전기세와 가스비 1,000달러. 다 내고도 한 달에 45,000달러 정도가 남았습니다. 40년 식당을 해오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수입은 처음이었어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재오픈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GW 뉴스였어요. 로즈 씨 식당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하려고 했어요.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김 씨 부부가 격려해줬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세요. 로즈 씨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특히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에게요. 그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방송 촬영은 수요일 오후에 진행됐어요. 리포터와 카메라맨이 왔습니다. 온돌 공간을 촬영하고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도 찍었어요. 저와 인터뷰도 했죠. 71살에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두렵지 않으셨나요? 물론 두려웠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였어요. 40년 지켜온 식당을 그냥 닫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돌이 성공 비결이었나요? 온돌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변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어요. 방송은 그 주 금요일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집에서 TV를 켰을 때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3분짜리 특집 리포트였습니다. 제 이야기, 온돌 공간, 손님들 인터뷰가 잘 편집돼 있었어요. 방송 다음 날 토요일 식당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오전 11시 문을 열기도 전에 1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여는데 한 분이 말했습니다. 어제 뉴스 봤어요. 꼭 와보고 싶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온돌 좌석은 항상 만석이었고 일반 테이블도 거의 다 찼어요. 점심시간에는 30분, 저녁시간에는 40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매출은 2,500달러를 넘었어요. 하루 매출로는 역대 최고였습니다. 일요일도 비슷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와서
온돌 좌석에 앉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로즈 씨 나이가 저랑 비슷하신데 새로운 걸 시도하는 모습이 멋져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주 후 다른 식당 주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이탈리아 식당을 하는 남자가 왔어요. 온돌 설치를 고민 중이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손님 반응이 정말 좋나요? 네, 특히 젊은 손님들이 좋아해요. 독특한 경험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SNS 효과도 커요. 박 씨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그 후로도 3명의 식당 주인이 더 찾아왔어요. 멕시코 식당, 태국 식당, 비건 식당 주인들이었습니다. 다들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죠.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온돌이 만능은 아니지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면 손님들이 온다고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오픈한 지 2달쯤 됐을 때 김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온돌 공간을 더 확장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지금 내 테이블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온돌 좌석은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었고 일반 테이블에 앉는 손님들도 온돌 좌석을 부러워했어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확장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요. 또 공사하는 동안 영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박 씨를 불러 상담했어요. 일반 테이블 4개를 더 치우고 온돌 공간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가 비용은 $1,200였어요.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2주 동안 추가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영업은 계속하면서 조금씩 작업했어요. 손님들은 공사 현장을 보면서도 이해해줬습니다. 오히려 기대된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확장 공사가 끝났을 때 온돌 좌석은 8테이블로 늘어났습니다. 한 번에 32명까지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일반 테이블은 6개만 남았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어차피 손님들은 온돌 좌석을 선호했으니까요. 확장 후 첫 주말 매출이 $3,000를 돌파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였어요. 3개월 전만 해도 하루 $100도 못 벌었는데 지금은 30배를 버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돌 좌석을 바라보며 지난 3개월을 돌아봤어요. 폐업을 준비하던 절망적인 순간 김 씨의 제안, 마지막 도전을 결심한 날, 공사 기간의 불안, 그리고 지금의 성공.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71살에 제2의 전성기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온돌이라는 2000년 된 한국 기술이 제 멕시코 식당을 살릴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핸드폰을 꺼내 딸 마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일하느라 바쁜 딸이었지만 이 소식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마리아, 엄마야. 식당 요즘 정말 잘 돼. 엄마, 정말요? 얼마나 잘 되는데요? 하루에 $2,000에서 $3,000까지 벌어. 3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마리아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71살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재오픈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포틀랜드에서 제법 알려진 식당이 됐어요. 온돌 멕시코 식당이라고 하면 다들 알아봤습니다. 구글 리뷰는 별 4개 반이었고 리뷰 수도 200개가 넘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를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거든요.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김 씨 부부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저녁 6시 김 씨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창가 자리. 아니, 이번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온돌 좌석 한가운데 자리로 안내했어요.
제일 좋은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예요. 메뉴판에 없는 거예요. 김씨 부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로즈 씨. 그냥 평소처럼 먹으면 되는데요. 아니에요. 두 분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카르니타스 타코는 돼지고기를 8시간 동안 오렌지 주스와 향신료에 재워서 만들었어요. 치킨 엔칠라다는 할머니 레시피 그대로 만든 몰래 소스를 사용했죠. 칠레 레에노는 포블라노 고추를 직접 구워서 껍질을 벗기고 치즈를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제 과카몰리와 3가지 종류의 살사를 곁들였어요. 음식을 내오자 김씨 부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이거 완전 코스 요리네요. 정성이 대단하세요. 드셔보세요. 오늘은 제 마음을 담았어요. 김씨 부부는 천천히 음식을 맛봤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폐업 직전의 절망, 온돌 공사의 불안, 첫 손님의 놀라움, 신문 기사의 감동, 방송 출연의 긴장, 그리고 지금의 안정. 김 씨가 타코를 다 먹고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로즈 씨,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가 조언만 드렸을 뿐인데 용기를 내신 건 로즈 씨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김 씨 부부가 아니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폐업하고 빈손으로 은퇴했을 거예요. 두 분이 희망을 주셨어요. 김 씨 부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로즈 씨는 이미 용기가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혼자 건너와서 40년간 식당을 지켜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온돌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로즈 씨의 끈기와 용기가 진짜 성공 비결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71살 할머니가 울면 안 되는데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온돌이 우리 식당을 살렸어요. 아니, 온돌이 저를 살렸어요. 김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로즈 씨, 이제 어떤 계획 있으세요? 이렇게 잘 되는데 확장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확장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딱 좋아요. 너무 크면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제가 직접 요리하고 손님들 얼굴 보면서 일하고 싶어요. 김 씨 부인이 웃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규모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로즈 씨 식당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온돌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어두워졌고 식당 안은 따뜻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발을 감싸고 쿠션에 기대니 정말 편안했습니다. 로즈 씨, 이제 나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씨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에 저라면 나이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71살은 새로운 걸 시도하기엔 너무 늙었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지,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지. 저는 71살에 그걸 배웠어요. 김 씨 부부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가 말했어요. 로즈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로즈 씨 이야기 듣고 다시 용기를 내고 있어요. 정말요? 놀라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다니. 김 씨 부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어요. 로즈 씨 식당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게시물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올린 사진과 함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71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신 로즈 할머니 존경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증명하신 분. 우리 엄마도 이 이야기 듣고 용기를 얻으셨대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 작은 도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딸 마리아와 아들 카를로스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리아는 시애틀에서, 카를로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하는데 오늘 함께 온 거예요. 엄마, 깜짝 선물이에요. 두 아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마리아는 6개월 전, 카를로스는 1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카를로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식당 이야기 들었어요. 신문도 봤고 방송도 봤어요. 그런데 직접 안아볼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가 온돌 좌석을 둘러봤습니다. 우와, 이게 그 유명한 온돌이에요? 정말 따뜻하네요. 신발을 벗고 앉더니 감탄했어요. 이거 완전 편한데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김씨 부부에게 제 자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제 딸 마리아와 아들 카를로스예요. 그리고 애들아, 이분들이 엄마 식당을 살려주신 김씨 부부야. 마리아와 카를로스는 김씨 부부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희망을 주셔서요. 5명이 온돌 좌석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더 만들어 왔어요. 함께 식사하며 지난 6개월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가득 찼어요. 식사를 마칠 즈음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의논할 게 있어요. 마리아와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혹시 저희가 식당 일 도와드릴까 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는 좋은 직장 있잖아.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간호사 일이 보람 있긴 한데 언제나 바빠요. 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 식당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고요. 카를로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IT 회사 다니는데 솔직히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돈은 벌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눈물이 또 나려고 했지만 이번엔 참았습니다. 대신 두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지만 너희 인생이 있잖아. 엄마 때문에 너희 꿈을 포기하면 안 돼. 마리아가 웃었습니다. 엄마, 이게 저희 꿈이에요. 엄마가 40년 지켜온 식당을 이어가는 것. 그게 저희한테는 의미 있어요. 그리고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카를로스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식당이 이렇게 잘 되는데 셋이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인점을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식당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김씨 부부를 돌아봤습니다. 두 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가족이 함께하는 식당은 특별해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혼자 폐업 준비하던 제가 지금은 자녀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그래, 함께하자. 가족이 함께하는 식당. 아빠가 좋아하셨을 거야. 마리아와 카를로스가 환호했습니다. 김씨 부부도 박수를 쳤어요. 5명이 온돌 좌석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주방 일을 배우고 싶어요. 아빠의 카르니타스 레시피, 할머니의 몰래 소스, 전부 다요. 그리고 손님 응대도 할게요. 간호사 일하면서 사람 대하는 거 배웠으니까 자신 있어요.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맡을게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관리하고 예약 시스템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회계 관리도 제가 하면 엄마가 편하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그런데 너희 둘 다 경험이 없는데 괜찮겠어? 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로즈 씨도 6개월 전에
온돌 경험 없으셨잖아요. 배우면 돼요. 가족이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3개월 후에 시애틀 일을 정리하고 올 거라고 했어요. 카를로스는 2개월 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주말마다 포틀랜드에 와서 식당 일을 배우기로 했죠. 김 씨 부인이 제안했습니다. 마리아 씨가 오시면 온돌 좌석을 한 테이블 더 늘리는 건 어때요? 수요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카를로스가 맞장구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우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헤어졌어요. 김 씨 부부를 배웅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분이 나가고 마리아와 카를로스도 호텔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식당에서 천천히 정리를 했습니다. 온돌 좌석의 쿠션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모든 게 이 공간, 이 따뜻한 바닥, 이 낮은 테이블들. 각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첫 번째 테이블은 중년 부부가 앉아서 놀라워하던 자리. 두 번째 테이블은 젊은이들이 셀카를 찍던 자리. 세 번째 테이블은 할아버지가 손주와 함께 와서 따뜻하다며 좋아하던 자리. 네 번째 테이블은 오늘 김씨 부부와 제 자녀들이 함께 앉았던 자리. 각 테이블마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각 손님마다 추억이 있었죠. 이 식당은 더 이상 제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마지막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니 호세가 여기 서서 요리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의 손놀림, 그의 웃음소리, 그의 따뜻한 목소리. 여보, 우리 애들이 돌아온대요. 마리아랑 카를로스가 식당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믿어져요? 우리가 40년 전에 시작한 이 작은 꿈이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싱크대를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온돌이라는 한국 기술이 우리 식당을 살렸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폐업 준비했는데 지금은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71살의 말이에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감사의 눈물도 섞여 있었어요. 주방 정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돌 좌석 한가운데 앉았어요. 조명을 다 끄고 온도 조절기만 켜둔 채로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요. 40년의 꿈을 남편과 함께 일궈온 식당을 접으려고 했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변화가 두렵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71살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10년을 시작할 거예요. 20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기회는 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눈을 뜨고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온돌 좌석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액자들, 멕시코 장식들, 그리고 개업 첫날 찍은 호세와 제 사진. 조명을 켜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손님들이 올 거예요. 온돌 좌석에 앉아서 제 음식을 먹고, 웃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며 행복할 거예요. 71살 제2의 전성기. 아니,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문을 잠그며 마지막으로 온돌 좌석을 돌아봤습니다. 따뜻한 빛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호세 사진이 보였습니다. 개업 첫날의 그 밝은 미소가 그대로였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마리아랑 카를로스가 돌아온대요. 우리 셋이 함께 식당을 지켜갈 거예요. 당신도 분명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온돌이라는 2000년 된 한국 기술이 우리 40년 꿈을 살렸어요. 71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어요. 김씨 부부라는 천사들을 만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진 속 호세가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로즈. 정말 잘했어.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어요. 로즈 할머니는 71살에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은 무엇인가요?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계신 도전이 있나요? 로즈 할머니처럼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